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정한 시국과 정치 상황 때문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겨우 사고를 면하신 분께서 방문하셨고, 역사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나 월남 전쟁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에서 힘든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교통사고로 놀란 가슴에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체가 심하게 다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트라우마가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스트레스가 당장 하루 이틀 만에는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몇 주, 아니 몇 달을 지속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처도 해보고 마음도 다잡아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몸과 마음은 적응력을 잃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서 10여 년을 진찰하고 상담심의했던 경험으로 예전과 달리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회가 그래도 적극적인 대처와 안정적인 복지 규정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부당해고와 무리한 업무 지시로 인해 십수년을 근무하던 직장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통을 당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업무 변경이나 부당 발령, 새로 변경된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고 고통 속에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라고 하면 신체적인 손상이나 질병의 경우가 아직까지 대부분이나 점차 심리, 정신적 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 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례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심리 정신적인 영역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 관찰과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인 질환은 객관적인 검사로 입증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손발이 다쳤다면 엑스레이나 MRI, CT 검사로 정확히 어떤 부위에 얼마만큼의 손상이 있는지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내과적인 질환도 독성 물질에 노출된 이후 폐손상이라든가 백혈병, 암 발생에 대해서도 검사로 심지어 수치적으로 질병의 심각도를 평가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정신적인 손상과 질병은 이를 객관화, 수치화한다는 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인정할 만큼 객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과 인정 과정도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심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경과와 치료 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검사와 진료 비용은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삼성드림에서도 심도 있는 진찰과 함께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첨부하고 일정 기간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어 그 장애 정도가 고착적이고 명확한 경우 서류를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 전문병원으로 전원 의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급성 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고착이 되어 장애 판정이 나는 경우에도 심리, 정신적인 부분은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의 경중에 따라 근로능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가나 휴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신체적인 사고 부상으로 산재를 승인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도 심리, 정신적인 질병의 동반 발생을 미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오랜 기간 수술과 입원, 재활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다 보니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고 사지 운동에 장애가 없으면 심리적, 정신적 증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손상 이후 성격이 변하고 쉽게 충동적이거나 화를 못 참기도 하고 사고 이전과 달리 인지 기억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담당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점을 인지하고 치료나 추가 산재 승인을 안내해 주시도 하지만 미처 연관성을 몰랐다거나 본인이 심리, 정신의학적 문제를 인지 못하고 가족들이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갖춘 사회가 되어 1차적으로 사고의 예방을 하는 직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더라도 가능한 빠른 치료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장애가 남지 않는 것도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한답니다. 본문의 장애와 장애의 혼용은 사전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쓰이나 보통 장애는 잔류한 기능의 손상을 의학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disabil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도 유사하나
보통 질병의 상태로 인한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배상과 보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